안녕하십니까.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대통령 지지율은 30%대에서 좀처럼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반면 정권 심판론은 지금 고공행진을 50%를 넘나드는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의 대야 전투력은 그 어느 누구보다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후 지금 연달아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죠.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는데 개혁안 내용은 하나같이 국민들은 절실하게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절대 따라할 수 없는, 따라하겠다고 약속조차 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난처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을 한 위원장이 제대로 파악해서 공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투력은 역대 최강급이다, 이런 평가가 연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법무부 장관 시절 그랬죠.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나 예결위 아니면 또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 장관에게 질문하기를 두려워하는 소위 말하는 한동훈 패닉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급을 더 키워서 비대위원장으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오고 나니까 민주당의 패닉 현상 더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에 대한 방어만 하는 것으로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케어를 시켰었죠. 그러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에게 질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발생했었습니다. 법사위에서 한 장관의 펀치를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던 민주당 의원들 한번 도전을 해보겠다고 법사위 외에 예결위 그리고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한 장관을 건드렸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망신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정청래, 안민석, 김민석 이런 의원들이죠. 한동훈 위원장 오늘 비대위 모두 발언에서 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면 우리는 그 선거의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기간 중 세비 반납, 이 두 가지 정치개혁안에 의한 세 번째 제안입니다.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공천하지 않겠다. 이 부분은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리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 두 광역단체장이 성추행으로 물러나고 난 뒤에 2001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실시됐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당헌 당규상으로는 재보궐선거에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우리 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런 당헌 당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이낙연 대표는 전국위원회인가요? 전원회의죠. 소집해서 당헌 당규를 개정하면서까지 후보 공천을 강행했습니다. 그 결과 국민을 우습게 본 민주당의 완패였죠. 그리고 보궐선거 완패는 1년 뒤에 있었던 2022년 대선의 패배로 연결됐습니다.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저지른 과오의 대표적 사례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을 강행했던 부분, 그 부분을 대표적인 과오로 인정했습니다. 그렇게 그것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면서 사과한다고 했을 정도죠. 한동훈 위원장 이 부분을 파고든 것입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이나 세비 반납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귀책 사유가 있을 때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공약, 이제 역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은 당헌 당규를 개정시켜가면서까지 무공천 약속을 파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우리도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들 국민들이 믿어줄 수도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의 약속을 멀뚱멀뚱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빠진 것입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에는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것을 공약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취임 당시 공약으로 내세운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에 이은 2호 정치혁신 공약이었던 것이죠. 불체포 특권 포기나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 부분 역시 민주당이 따라할 수 없는 공약입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이재명 대표가 이미 뭐 자신이 지난 대선 공약이었죠. 대선 공약이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 대표 연설을 통해서 또 공약했었습니다. 그런 수차례로 공약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했던 내용인데, 비단 지키지만 못했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막상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표결을 하루 앞두고 의원들에게 자기 페이스북을 통해서 의원들에게 제발 좀 부결시켜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죠. 검거형 이상 확정, 국회의원이 검거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세비를 반납하겠다. 이 조항 역시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재판 중이고,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이나 아니면 위정교사 혐의 이런 경우는 유죄 선고가 확실시되고 있죠. 유죄 선고면 무조건 검거형 이상은 될 것입니다. 이 대표뿐만 아닙니다. 황운하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천 적격자로 분류됐죠. 그리고 또 노웅래 의원 6천만 원의 뇌물을 수수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며칠 전 공판에서 자기가 돈을 받았다는 부분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뭐 자신의 주장이 본인 주장일 뿐이고, 어쨌든 노웅래 의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적격자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한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위원장은 연일 민주당에 대해서 이 같은 정치개혁안들을 거론하면서 받을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독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막다른 진짜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죄를 안 지으면 되는 것이다. 국민들과 똑같은 대접을 사법 시스템에서 받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민주당 참 반박할 수는 없고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있는 이상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권을 하나하나 포기하면서 실천으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겠다. 이것이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인 것입니다. 민주당 지금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황당한 반박을 내놓다가 지금 오히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 반박이 가관입니다. 검거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 주장에 대해서 느닷없이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공개하게 하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아니 정치개혁 하자는데 느닷없이 민주당이 단골면이죠. 단골면이고 지금까지 자기들 멋대로 주문해왔던 검찰개혁을 또 들고 나선 것입니다. 검찰개혁이 마치 무슨 정가의 보도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임오경 대변인 얘기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등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선 공약과 관련 입법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답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러니까 맨날 주워 터지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만 하면 뭐합니까? 만약 의지가 있었다면 민주당 압도적인 과반입니다. 민주당 국회 의석을 이용해서 그러고 하자고 했으면 국민의힘 당연히 동의했을 것입니다. 왜 통과시켰으면 됩니다. 그런데 발의만 해놓은 상태에서 손도 안 대고 있다가 지금 와서 발의를 했다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구속되는 경우 수당 반납 운운했는데 묘하게도 기본급은 또 뺐습니다. 그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지도 진짜 어느 정도급 부려야 들어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논리가 부족하니 억지를 부리다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두들겨 맞았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위원장의 세비 반납 공약에 대해서 그러면 피고인이 무죄를 받으면 검사 월급도 반납하느냐? 사사건건 검사입니다. 검사 없었으면 민주당 어쩔 뻔했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했다가 한마디로 박살이 났습니다. 한 위원장은 곧바로 국회의원도 법안 발의했다가 통과 안 되면 월급 반납하는 건가?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억지 비유는 좀 이상해 보인다. 이렇게 점잖게 지적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코를 납작하게 해버린 것이죠. 한 위원장 그러면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서민, 기업인, 노동자는 재판이 확정되면 월급 반납할 거냐 이렇게 했던데 그분들은 피 같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국회의원 특권을 얼마나 내려놓는지 얼마나 진심으로 정치개혁을 할 것인지를 놓고 경쟁하기를 바란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위원장은 뇌물 그리고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의원을 당에서 공천 적격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세비 반납에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대로라면 노웅래 의원도 세비를 그대로 다 받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환장하는 부분은 한 위원장이 너무 맞는 말만 골라가면서 전곡을 찌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같이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감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적절한 비율을 한 위원장이 갖다 대면서 얘기를 하니까 설득력을 점차 얻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위원장 아마 이번 총선 내내 격차 해소와 함께 특권 내려놓기 정치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금고 이상형이 확정되면 그 기간 내에 세비 전액을 반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이 반대해도 추진키로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상 반대하기는 쉽지 않고 그렇다고 처리하기도 이상하고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역대급 공격수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1인 3역, 1인 4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한동훈 패닉 현상 갈수록 더 심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됩니다. 감사합니다.